국내 최초 기자 토크쇼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 오늘도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줄 용감한 기자단과 소문의 진상을 파헤칠 카더라 통신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야. 근데 나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네. 억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좀 흐르고 있고요. 자, 드디어 끊이지 않는 열애설 논란의 주인공이죠. 레이디 제인의 남자 홍진호 씨입니다. 지금 시청자분은 뭐 고만고만하니까 허경환인가 보라 이렇게. 화면이 다른 사람입니다. 쓰고 안 쓰고. 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 맞추면 더 나나요? 아, 그거를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요. 둘이 있을 때. 초밥집에서 왜 허벅지를 찌른 거예요? 둘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손등에 점이 있으면 건강에 안 좋다. 그런 걸 들었어요. 운수가 안 좋다. 이런 운수가 안 얘기가 좋다. 있어요. 초밥을 먹으면서 이제 친구의 뭐 손을 보다가 너 점이 있나 보는데 손가락 사이로 허벅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허벅지에 마치 점이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기 있으면 게 다 만져도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다 만지고 여기서 있네 여기서. 당연히 안 되는데 그때 좀 장난기가 발동돼가지고 약간 끼를 부린 거죠. 끼를 부렸죠. 제가 근데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레이디 제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애설을 좀 부인하는 반면에 홍진호 씨는 되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 취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랬던 것 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디 제인을 이용한 게 아닌지 아니면 또 솔직히 덕을 본 게 좀 있으시죠? 제행 시간도 그런 게 나면서 뭐 같이 뭐 CF도 찍고 맞아요, 프로그램도 맞아요. 같이 하고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독이 됐어요. 너무 지금은 오히려 진지해지고. 저도 이 친구랑 너무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오늘 나오지 말았어야죠. 여기 왜 온 거예요? 돈은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이 친구랑 엮이니까 저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른 데 가서 네, 더 네. 이상 아,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좀 지겹잖아요. 스케줄 저도 겹치지 마지막으로 마요.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서로 보리다 뽀뽀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 오세요. 여기 올라 오세요. 하지 마요.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요. 저기 열려 있어요. 진지하게 하지 마. 뭘 열려 있어요? 제가 열려 있어요. 무슨 신혼부부가 싸우는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 2주 동안 홍진호 씨가 함께 할 예정이니까 뭐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용감한 기자들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말동네 슈퍼집 바보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다가 자칫 호구가 될 수 있는 점점 호구 취급을 하기 시작. 여자친구 선물을 사주기 위해 강도 행각을 선교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십억원을 뜯어낸 호구주의보. 호구주의보. 호구 고객. 그래서 뭐 호객님이라는 뭐 말도 있듯이 이럴 때는 나도 좀 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는 그런 스타일이 좀 그걸 없죠. 만만하죠. 약간 조금씩은 야무진 스타일들이라 약간 이상 새로 왔죠. 지금은 안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선수 생활하면서 돈을 일찍 많이 벌다 보니까 또래에 비해서. 네, 그때 시기에 좀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좀 그렇게 많이 총회를 만났어요. 호구. 그래요. 과거형이죠. 두 사람은 뭐 동관계는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10원 한 장도. 다행히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진짜 레이디 제인이 정말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얼마 정도까지 꺼줄 수 있어요? 500만 500만 원? 돼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300? 한 100만 원까지는 제가 100밖에 안 요새 되네. 대부업체도 300이던데. 김태현 씨, 김정현 씨한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한 1,000만 원까지는 되고. 네. 찍자, 찍자. 찍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요즘 차가 직업 보장이 나는데 딱 천이 비어. 지금 와 카메라 나중에 클로즈업 해주세요 화면. 돈 얘기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아 남자 심리를 해. 잡고 엄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딱 천이 비어. 딱 천이 비어. 어리숙한 아저씨들 걸리면 쪽 빨리겠네. 빨리 그걸 느꼈어. 자, 눈물이 절로 나는 불쌍한 호구들의 이야기, 호구주의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스포츠계 악동 김현애 기자부터 출발해볼까요? 드록바, 아넬카, 축구를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정말 초대형 슈퍼스타들인데요. 이들이 한 번씩 다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의 무대는 재벌들의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 차이나는 대륙 축구.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브라질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A 선수입니다. K리그에서는 정말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한 15억 원 정도 받고 있었고 이 선수도 한국 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재계약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구단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 선수가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중국에서 도대체 얼마를 준다고 했길래 그러느냐 우리가 그 돈에 맞춰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A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A 선수 이야기가 중국에서 1년에 50억씩 주기로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15억은 그 세금이 외국인들 한 40% 이상이에요. 중국의 그 구단은 우리가 세금은 알아서 따로 내주겠다. 라고 해서 알고 봤더니 기존 연봉의 한 7배 가까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선수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이 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사람들이 모르는 2부 리그 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으로 그 선수를 사는 현상이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감독한테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FC 서울의 최용수 감독이 중국 구단으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2년 6개월만 함께 해주면 63억 원을 주겠다. 당시 최용수 감독이 국내 FC 서울에서 받는 연봉이 4억이었거든요. 뭐 이거 따져보면 한 6배 이상의 돈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흔들렸는데 나는 돈만 쫓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수와 감독을 빼가는 현상들이 중국 축구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는 이제 중국 구단에서 박지성 선수의 영입을 또 제안했을 정도로 이제 중국 축구에 대한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커진 게 단순히 재벌들이 축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축구 굴기라고 해서 축구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정책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에게 잘 보여서 정치계에 입문하자라는 그런 좀 의도가 좀 숨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실제로 광저우 헝다의 구단주 그분은 이제 헝다그룹의 회장이거든요. 그분이 1년에 1,000억씩 한 6년을 썼어요. 축구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상공위원,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자리를 얻게 됐어요. 과거에는 이제 나이 많은 선수들이 한 번쯤 이제 은퇴 전에 거쳐가는 곳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선수들도 대거 이제 중국으로 거쳐가고 있고요. 좋은 선수들을 결국 이제 중국으로 내주는 호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씨라면 만약에 신동엽 씨 옆에 있는데 4억이에요, 연봉이. 예. 배신하고 가면 64억을. 나 이 사람 몰라요. 끝나지 않네. 팀을 하나 잘 키웠다고 국회의원을 달아줄 정도면 뭐 이렇게 우승까지 시키면 아주 대단하겠어요, 대우가. 시진핑의 목표도 세계에서 이제 축구를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축구팀을 운영하는 기업한테는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그리고 이제 뭐 대출할 때도 이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2025년까지 축구 특성화 학교만 무려 5만 개를 육성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광저우 헝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훈련장을 다 만들었는데 유소년 선수들이 한꺼번에 10,000명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도 했거든요. 중국 축구의 성장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원래는 아시아 최고 축구 강국이라고 하면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축구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게 프로 축구만 성장을 했지 대표팀은 지금 제자리 걸음 중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 실력 뛰어난 외국인 선수들을 돈 주고 사와서 중요한 포지션 있잖아요. 뭐 수비수라던가 공격수에 다 배치를 해놓고 중국의 어린 선수들은 윙, 그 날개 포지션만 다 고집을 하고 있어서 그 선수들이 다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쪽에 좀 치중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실제로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만족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김영권, 장현수, 뭐 하대성, 김주영 뭐 이런 선수들이 뛰고 있고 대부분이 뭐 연봉 10억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 선수들이 지금 만족하는 부분은 중국 축구 열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중국의 좀 인기 구단만 되면은 평균 관중이 4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관중 앞에서 뛰기 때문에 좀 신도 많이 난다고 하고 그럼 최근 중국에서 좀 한국 선수들 누구를 좀
보고 있다. 그런 좀 소식도 있나요? 그러니까 아유, 자막을 꼭 넣어주세요. 필수입니다, 이거. 예. 나오고 있었대요.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네, 귀가 좀 뚫립니다. 듣다 보면 듣다 보면 괜찮아요. 외국어 듣기 평가도 아니고. 최근 중국에서 좀 한국 선수들 누구는 좀 보고 있다. 그런 소식도 있나요? 사실 저도 발음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수빈모 씨와 함께 같이 방송을 하니까 저는 거의 뭐 아나운서 수준입니다. 김현애 기자도 방금 계속 자막 나가니까. 눈독 들이고 있는 선수가 있죠. 네, 그럼 뭐 최근에 이제 뭐 제2의 박지성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또 선수가 대표팀에 등장을 했는데 이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적료로만 뭐 70억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유럽 진출에 대한 열망이 강렬해서 중국으로 갈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 뭐 중국에서 또 연예계 활동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추자연 씨도 그렇고, 또 장서희 씨도 그렇고. 원래 김정민 씨도 그런 꿈을 갖고 좀 중국어 맞아. 공부를 중국어 공부. 막 시작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리는 중이에요. 예. 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늘 밥 먹었니? 맛있다. 뭐 계속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동엽 씨는 중국에서 만약에 MCJ. MCJ가 또 왔어요. 저는 안녕하시렵니까만 하면 100억을 준대요. 니하오 싫습니까? 니하오 싫습니까? 그 순간 몰입해가지고 너무 장난을 안 하고 니하오리십니까? 약간 진지하게 했어. 잠깐 하지만 그런 건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 모르는 거야. 할지 몰라요. 누가. 자, 김현애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광저우 홍답 구단주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축구 기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자, 이번에는 연예부의 유수경 기자. 아 오랜만입니다. 기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유수경 기자가 있어. 안 나왔을 때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서 김현애 기자가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맞아. 근데 본인은 좀 해명할 시간을 드릴까요? 이게 지금 기자계의 홍진호 레이디즈인가요? 기자계의 홍진호 레이디즈인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약간 해명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아니, 근데 뭐 또 오랜만에 나오니까 분위기가 좋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연예계 대표 순정파였던 한 여가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여가수의 이상형과 연애 방식이 전부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한 여자, 돈을 사랑한 남자. 말씀해 주시죠. 진짜 너무 싫죠. 네, 가창력과 댄스 실력을 겸비한 그 여가수 A양이 있는데요. 이 A양은 굉장히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한테 되게 잘하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좀 되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A양이 이제 B군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B군은 되게 자상하고 좀 유쾌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양이 B군한테 깊게 매료가 됐고 이제 점점 이 B군에게 헌신적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B군은 이 A양의 이런 성향을 악용을 해서 점점 호구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B군이 소속사 이제 사람들이랑 회식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A양이 어김없이 가서 거기 계산을 했어요. 근데 B군이 이제 가서 야, 아니야, 이거 오늘 내가 계산할 거야, 하지 마 했는데 이제 A양이 아, 괜찮아 하면서 거액의 그 회식비를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A양이 오기 전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B군이 오늘 내 여자친구가 와서 결제할 거야. 아, 뭐 계산할 거야. 마음껏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 어떻게. 안 근데 할 걸 근데 알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안 하면 자기가 하면 되니까. 근데 할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A양 앞에서는 되게 착한 척을 한 거예요. 왜 네가 맨날 해? 나 괜찮아. 내가 할게. 막 이렇게 한 거죠. 이미 말은 다 해놓고. 네, 말은 다. 흥분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네, 근데 이제 더한 호구 취급은 이후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B군이 이제 A양을 만날 때마다 잡지를 보면서 그 오토
오토바이가 갖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A양이 이제 B군에게 4천만 원 후과하는 그런 최고급 오토바이를 선물을 했어요. 뭐 차값이. 네, 근데 이제 이 B군이 이걸 받고서 얼마 뒤에 이 오토바이를 바로 팔아버리고 이걸 차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차에다가 이제 여자들을 막 번갈아 가면서 막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고 한 방송 관계자가 이 A양한테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A양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A양이 막 추궁을 하니까 이제 B군이 하는 수 없이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굉장히 최악의 그런 기억만 남기고 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A양 같은 경우 원래는 좀 섹시하고 약간 유혹적인 그런 남자들한테 끌리는 편이었는데 이 B군을 만난 뒤로는 굉장히 착하고 진중한 남자를 선호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이렇게 뭔가를 받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나올 때는 여성 패널 두 분이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그 남녀가 뒤바뀌어서 남자가 받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네요. 그때도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거의 비슷하네. 참았어요? 그때 많이 참았는데 이게 자꾸 계속 반복되니까 못 참겠네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침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함께 막 이렇게 사실 저는 궁금한 게 B군은 왜 굳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해서 결국엔 차로 바꾼 겁니까? 그게 웃긴다. B군이 처음에 차가 필요하다고 원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A양이 너무 선뜻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빌려줄게, 내 거 빌려줄게 타고 다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다음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이제 많은 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여자를 꼬시려면 이제 오토바이보다는 차잖아요. 그래서 차가 이 B군의 바람기에 좀 더 날개를 달아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수영 기자가 오토바이를 안 타니까 모르는데 여자분들이 오토바이 나 위험해서 한 번도 타본 적 없다 그러는데 일단 태우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태워보셨나 봐요. 예, 뭐. 근데 오토바이는 바로 스킨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지조가 강하신 분들은 스킨십이 안 가능해요. 갈 때까지 뒤를 꽉 잡고 절대 내가 널 잡나 봐라 이런 허벅지 터지는데 막.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백수도 아니고 둘 다 연예인인데 그러니까. 굳이 왜 여자분이 자꾸 남자한테 이렇게 뭔가를 사주고 자꾸만 뭘 해주나요? 네, 그러니까 둘이 사귈 때 A양이 되게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B군보다 수입이 더 많았고 또 B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가족 부양 같은 그런 이제 소년 가장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출이 되게 많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또 A양 같은 경우에 원래 남자한테 돈을 쓰는 것 자체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이게 A양한테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B군은 원래 연애 스타일이 이래요? B군이 원래 연애 스타일이 좀 그래요. 그래서 사귀기 전까지는 굉장히 달콤한 말로 이렇게 여자를 유혹을 하는데 사귀고 나면 약간 여자를 좀 헌신짝 취급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군이랑 만났던 연예인들이 다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누군지. 어때요? 딱 보면은 B군은 매력적이다 싶어요? 그 약간 매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조각 같은 스타일은 아니죠.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고 좀 호불호가 있을 스타일이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두 분 다 가수죠? 네. 정확하네, 이 같은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면 분명히 한 번쯤은 어디선가 마주쳤을 텐데 두 분의 그 뒤로 이제 뭐 사이라든지 반응은 어때요? 훗날에 B군의 소속사 대표가 이 A양한테 피처링을 부탁을 했는데 이 A양이 단칼에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음악 방송에서 뭐 마주친 일도 있었는데요. B군 같은 경우는 되게 A양을 아직도 되게 피해 다니고 있는 상태고 A양은 미안하긴 한가 봐. 완전히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홍진호 씨랑 이제 잠깐 사귀게 됐어요. 레이디 제인. 그러다 헤어졌어요. 그럼 방송국에서 만났어. 이번에 섭외가 됐어요 하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는 이 사람이랑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섭외 들어올 때부터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좋게 헤어져야 돼요. 그렇게 개판치고 헤어져요. 힘들어요. 방송하기. 김유미 씨는 어때요? 사귀었던 사람이랑 마주쳤던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저는 방송하는 사람하고 사귄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업체에서? 업체는 뭐야? 무슨 뭐 모델이라든가 뭐 이렇게 미팅하는데. 사장님으로 들어오셨어요. 모델은 해야지. 그럼요. 황정민
씨가 김정민 씨 되게 귀엽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리니까 정민 씨가 바로 그분 결혼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애도 있다고. 저 때문에 용감한 기자들을 보신다고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너 때문에 보신다고요? 그 정도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좋아하시는데 정민 씨 귀엽다고. 귀엽죠, 귀엽죠. 해야 돼요. 네. 자, 이수영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A양이 되게 사랑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